타율이 1하고 오픈 때요 고등학교. 아, 그렇게 못했나요? 제가 볼 때는 수비형 수비를 수비형. 너무 잘했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타격을 못했는지. 아니. 다행이네. 투수하기 다행이네. 이분이 비의 사나인가 봐요. 핫필이면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비하면 또 조용준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9차전이요? 여러분 한국 시리즈 9차전은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드. 안녕하세요. 네, 조용준입니다. 끝이에요? 네. 오상민 홀쭉한 버전이라고. 상민이 형 실제로 이 몸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상민이 형은 요렇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따로 안 하는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저번에도 뵀지만 놀란 게 몸이 여러분 탄탄하세요. 배도 없으시고 현역 때보다 몸 더 좋으신 것 같은데. 똑같아요. 몸무게도 그때보다 한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명환이한테 좀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지금 몸을 유지하는 방법. 마무리 투수잖아요. 저는 선발 투수. 긴 이닝을 던져야 되니까. 무슨 논리인지 네. 압니까? 선발들은 길게 던지니까 몸에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부러 갖고 있는 거다.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대학교 때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대학교 때는 롱 마무리였죠. 1회 게임 시작하면은 감독님이 너는 스파이크 묶고 1회부터 대기. 제일 많이 던진 게 2회부터 올라가가지고 9회까지 던졌죠. 그게 마무리입니까? 아, 그러니까 롱 마무리. 8이닝을 마무리했다. 네. 일단 마운드 올라가면은 투수들 다 들어왔어요. 야, 너는 마무리 올라가면은 네 뒤에 투수 없다. 근데 진짜 게임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불펜을 장비 다 치워가지고 다 더가웃 들어가 있어요. 아, 대기하는 선수도 아니에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연대에서 어떻게 16승 1패를 했어요? 기록 봤어요? 네, 기록 봤죠. 그래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몇 승 했는지를 몰라요. 1패는 누구한테? 아마 최전에 부산 동의대랑 결승에서 걔네한테 역전패 한 번 있었어요. 그 1패가 동의대한테. 역시 그렇죠. 구도 부산이군요. 네. 여수가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낳았습니다. 와우. 아, 그 순천 효촌골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수중 순천 효촌골. 네. 엘리트예요, 거기가? 아니죠. 거기가 불모지였죠.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야구할 때는 운 좋으면은 서울 쪽에 있는 4년제 이름 있는 대학교 아니면 원광대학교만 가도 야구로 성공했다. 어쨌든 전라도에서는 원광대가 탑이었으니까 야구가 없었잖아요. 그 연대까지면 대단한 거네요. 광주는 광역시니까. 예. 광주 빼고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40년 만인가 연대를 갔대요. 그걸 잘 생각하니까. 그렇죠. 방송을 안 해요. 12기부터 개척 맞다고. 제가 효종고 12회인데 11회가 야구부 1회고요. 근데 이제 1년 선배들이 잘 안 풀렸죠. 님 이렇게 보니까 배우 박재정님 같아 보인다고.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되게 훈남이세요.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니폼 입었을 때보다 사복 입었을 때가 훨씬 잘. 조용준 선수랑 박명환 선수 누구 슬라이더가 더 좋나요? 마무리로서는 뭐 최고의 슬라이더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내세울 게 그거 하나니까 이걸로 주구장창 가는 거고 명환이 형은 슬라이더 플러스 다른 구정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치고 있어요. 최고 슬라이더. 근데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커브하고 슬라이더하고 두 개를 다 같이 던지는 선수들은 어느 하나로 이렇게 몰빵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커브를 포기하고 아예 슬라이더로 가든가 아니면 슬라이더를 포기하고 커브를 가든가. 아니 그리고 감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됐던 게 김진우 선수였죠. 진우는 커브죠. 김진우는 커브죠. 그러니까 이거죠. 어디 김준우 슬라이더 따위를 나한테 지금 드립니다. 그런 건데. 그렇게 되네요. 아, 예, 그럼요. 근데 뭐 진우는 어차피 후배니까 괜찮아요. 아, 그렇죠. 현대 입단하실 때 계약금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아니 뭐 시작부터 돈 얘기부터. 아, 돈부터 예. 얘기해. 여러분 사실 계약금 궁금하잖아요. 5억 4천. 그 5억 4천이 되게 말이 많아요. 일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준다 그랬는데 5억 4천이다. 진짜로 계약금 받아가지고 차 사려고 일시불로 달라 그랬냐? 아니에요. 신인 때 사긴 했는데 7월 달인가 아마 전반기 끝나고 여름쯤에 샀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외제차가 도대체 어떤 차입니까? 2001년도 대만에서 이 차를 처음 봤어요. 김민우, 이대환 이런 선수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벤츠의 SLK라는 차를 딱 봤는데 하드탑의 오픈카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끼리 그때 야 이거 오픈카야. 아니, 장난하냐고 하드탑인데 어떻게 오픈카가 될 수 있냐고. 아, 그 당시 때는 오픈카라고 하면 다 소프트탑 네, 편으로 돼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대표였어요? 드림팀 2기, 8년도 방콕 1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예선을 서울에서 했어요. 네. 제가 그때 막내였고 네. 같이 했잖아요. 90년. 저는 못했죠 90년대는. 방콕 때 뭐 했어요? 방콕 했어요? 네, 방콕에 있어요. 저 어깨도 싸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중고차 이렇게 매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그 본차가 저기 딱 세워져 있는 거야. 호기심에 이제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살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진짜. 네. 문 열어보고 뚜껑 열어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 딜러분께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네. 어린 친구가 이렇게 벤츠 막 불어보고 하면 이 사람은 에이 뭐 안 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그때 이제 체어맨 몇 살 때요? 24살 때. 24살 때 처음에 샀다고요? 꺾이지 않는 당당함으로 가치를 고집하는 귀하를 위해 체험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약금 받아서 차를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말에 어쨌든 운동을 수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집에서 중고차로 XG를 한대. 차가 그랜저 XG 중고. 네. 네네. 일부러 현대차 산 거 아니에요? XG가 문을 열면 창틀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XG를 사고 이제 입단을 하고 나니까 동기 중에 김민우하고 강철민이 엔터프라이즈를 딱 타고 왔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께 엔터프라이즈. 문을 열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도 창틀이 없는 거야. 아, 와 이거 왜 이렇게 예뻐? 그랬는데 이미 이제 친구들이 샀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체어맨 얘기할 때 쌍용이 벤스 엔진을 올려서 튼튼하다 뭐하다 그래서 체어맨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네. 하고 그 아버지 말에 혼자 그냥 가서 그냥 체어맨을 사가지고 끌고 왔어요. 집에다가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어차피 돈도 내가 내고 내가 버는 거였어요. 한 2, 3개월 타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엄마 차 타고 왔냐? 야, 아빠 차 타고 나 쏘는 거야. 근데 어린데 24살인데 체어맨을 끌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제 차로 안 보는 거야. 근데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아이보리 색깔. 아이보리색? 아이보리 색깔에 아빠 차네 엄마 차네 뭐 하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니 하다가 스트레스가 받는 거 노이로제가 주유소 가도 기름 나면은 영수증 드릴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지나가다 벤츠 보고 가격만 물어보고 들어갔다가 한 3, 40분도 안 돼가지고 저 체험엔 잠깐 여기다 좀 놓고 올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지름신이 와서 주세요. 그래갖고 그 끌고 나온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현금을 주신 거예요? 할부 돼요? 그랬더니 뭐 신용만 괜찮으면 되죠. 신용 저는 몇 등급인지도 모르는데요. 뭘 해본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카드 쓰세요. 한도가 얼마예요? 그래서 한도가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본인 카드 세워서 네, 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안 껴쳐보고. 그럼 잠시만요. 그러더니 충분하신데요?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구매하시면 저희가 현금으로 300만 원을 드릴게요. 아, 깎아준 게 아니고 현금 300을 네, 준다고요? 그 차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현금으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나는 100원짜리 안 들고 왔는데 오히려 할부하고 돈을 300만 원 바꾸니까 왠지 꽁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격대가 얼마였어요? 12,000km에 7개월 탄 건데 6,000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300만 원을 받고 덤으로 벤츠 SLK를 끌고 오신 네. 조용균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 예전에 국가대표까지 끌고 왔죠. 이제 아시안 게임. 그것도 저번에 명환이 형 한번 만났는데 아시안 게임 때 너 네 차 끌고 와가지고 너 머리에 총 맞은 애인 줄 알았어.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옛날에 병규 형도 나한테 했었어요. 네. 친구 아니야? 차를 왜 갖고 와? 이러니까 그것도 막내인데. 네. 그때 시즌이 끝났었어요. 집이 여수니까 부산 아시안 게임 끝나면 다시 안 올라오고 여수로 갈 생각에 아, 그리고 차를 또 제가 갖고 간 게 아니고 저희 친형한테 부산에다가 좀 놔둬라. 끝나면은 바로 여수로 갈게. 그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수촌에 선수 개인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요.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대. 그래서 입구에서 막으니까 나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조용준이야. 왜 못 들어가요? 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야. 입구에서 게이트에서.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싸우고 있더래. 그 사람들이랑. 저 좀 반해법 같은데. 엄마 문 열어라 이런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 차 거의 안 보이는 쪽 저 위에다가 걸어서 한 15분인가 가야 되는데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놓고 혼자 걸어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병규 형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조용훈이 아닌 이상 그건 못해. 대표팀 가면 훈련을 하잖아요. 대회 딱 열기 전에 미리 가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대표팀 소집해서 저희가 거의 한 열흘인가 이렇게 그렇죠. 훈련을 했잖아요. 이제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선수촌 밥이 사실 입맛에 썩 맞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들 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은 이제 거기서 먹고 점심은 저희 되게 간단하게 먹었잖아요. 저녁만큼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하는데 다 형들이니까 네. 저보다 어려웠어요. 어린 동생은 네. 승호밖에 없는 거야. 진우하고 승호. 진우는 왜 안 챙겼어요? 태균. 이승만 챙기고. 많이 먹을까봐? 네. 뭐 먹는 것도 많이 먹는데 SLK 차가요. 일단 키 180 넘어가면 힘들어요. 이것도 낮고 앞에도 좁고 중요한 건 2인승이에요. 그래서 승호랑 저랑 둘이 타면 진우 자리가 없어요. 진우 트렁크에도 안 들어가. 근데 볼 때 진우도 한 번씩 가긴 갔어요. 용준이가 후배들 만나고 돈을 되게 잘 쓴다고 이제 야구판에 소문이 나가지고 얻어먹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얼마를 먹던 간에 다 그냥 제가 계산했죠. 근데 진우는 계산해도 욕하는 애고. 걔 맨날 꺾기하고 막 힘으로 하니까 걔는 뭐든지 저한테 폭력 쓰는 후배? 근데 이제 승호는 원체 순하잖아. 근데 아니, 명환이 형이 예. 대표팀 때 후배들 고기 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사줬어요? 아니 저는 못 만났어요. 왜 못 아니 방에 없었어요. 야 얘네 막내들은 매일 어디 가냐 둘이. 썰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승호 선수랑 조용준 선수는 오픈카 타고 매일 해운대 간다고.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왜냐면
중국전 던질 때는 군대 가기 싫어갖고 응원 엄청 했었죠. 중국전 네. 2실점 했을 때. 진우가 선발 나가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진우하고 저하고 그 해 신인왕 경쟁을 하고 경쟁이 있어요. 있어요. 신인 다 그렇죠. 끝나서 아시안 게임 끝나면 이제 신인왕 투표고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부산 아시안 게임이 약간 그 잣대가 돼버려요. 신인 성적으로는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저는 이제 거의 기대를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선발이 받았으니까. 진우가 12승하고 아마 탈삼진을 먹었어요. 당연히 나는 못 받겠지 했는데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진우가 중국전 선발 나가는데 털려버린 거야. 그렇죠. 초반에. 1회 털려가지고. 네. 중국전 1회인가 2회 2실점 하는데 김성환 감독이 그때 코치였잖아요. 코치님. 갑자기 내려오는데 야 이 시벌로만 똑바로 안 던지냐 그래갖고 막 분위기 대표팀 맞아, 세해졌던 맞아. 기억나죠? 그때는 대표팀이 아니라 그냥 저는 기아인 줄 알았어. 아 기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잘 던지고 그때 주변에서 그 국가대표 경력이나 국제대회 경력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낫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가 확 이렇게 온 거 같아요. 김현 선수도 본인이 살려줬기 때문에 신인왕 못 받아도 막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진 그죠? 않더라고. 저번에 방송국 때 취재하러 한번 갔는데 그때 자기가 신인왕 받을 줄 알고 맞췄던 정장을 아 벌써 맞춰놨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받겠지 생각해서 정장까지 딱 맞춰놨는데 그날 이후로 그 정장 처박아놨다. 연봉 얘기가 나와서 좀 그 얘기를 네. 더 들면 계약금을 5억 4천에 계약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구단이 5억 4천 어때요? 아니 그래요? 그렇게 받으셨나요? 아니면 좀 약간의 밀당이 있으셨는지? 밀당은 다 하지 않아요? 저는 주는 대로 받았어요. 아, 그래요? 한 FA 때 빼고는요. 미성년자 딱 그 차이도 본- 있어요. 네, 저는 미성년자. 형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들어갔었고 조용준 선수는 그때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직접 계약을 네. 한 거예요. 그해 강철민하고 서승화가 각각 LG하고 기아에서 계약금 5억을 받았어요.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딱 나왔는데 대학교 때 성적이 제가 그 친구보다는 더 좋았었으니까 이제 혼자 생각하기에 얘네가 5억을 받았네? 여기가 나의 시작점이다. 네. 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한테 처음에 얼마 받을 거냐? 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강철민하고 서승화가 5억 받은 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많이 줄게.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조만간에 연락할게 또 보자.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얼마 받을지 생각해봤네요. 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 패를 먼저 깔 수는 없죠. 그때부터 20대 초반이었죠. 23살 때 한 거니까. 그래도 계약을. 그런 생각 있지 않았어요? 5억보다 더 주니까 대충 이 정도 주겠지 이런 거.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한 6억. 6억 정도면은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심 6억을 생각을 살짝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5억 1,000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더 올려. 1,000만 원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너 혹시 생각한 거 있냐? 전 6억이요. 그럼 우리 구단하고 너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만나자. 3차 때는 만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토리라고 재활센터 되게 유명한 네. 재활센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현대 1군 선수들 10명 정도가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계약하고 나면 너도 재활해야 되니까 바로 일본 갈 준비 해가지고 와. 아 계약은 안 했지만 일단 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고.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빨리 해서 저로 훈련을 보낼 생각이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거의 특급 대운 거죠. 우리 선수다 이거죠. 우리 선수도 뭐. 근데 그때 이제 좀 예쁘게 봐준 게 저랑 같이 입단했던 동기들이 전부 다 2군에서 못 만들고 그렇죠. 기존에 1군에서 시합을 뛰고 이런 선수들도 다 각자 못 만들고 거의 대부분 2군에서 합류해가지고 할 때 저는 이제 1군에서 수원야구장에서 계속 관리받으면서 못 만들고 했거든요. 아 그럼 신인 때 2군으로 안 가셨어요?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일단 하고 1군 했었죠. 네네. 저도 신인 때 2군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아예 그거 자체가 없었어요. 아 뭐 프로 적응할 필요 없다. 그렇죠. 나무바다에서 벌써 적응했다. 그래서 구단이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온 게 5억 2천을 줄게. 1,000만 더 올려. 네, 5억 2천을 줄게. 양보해서 그럼 저는 5억 8천에 2천만 원 연봉해서 6억에 맞춰 주십시오. 구단에서도 야 잠깐만 그럼 기다려봐 우리가 회의 좀 하고 다시 올게. 너도 좀 생각 좀 해봐. 내려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얼마 준다냐 그래서 5억 2천만 원 준답니다. 그럼 해라.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에 빚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이번에 프로 들어가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그걸로 빚을 다 청산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해 놓은 상태라 그런 이유도 있고 괜히 또 신인인데 들어갈 때 돈 때문에 막 구단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 이미지 안 좋고 구단이 밉보이니까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냥 빨리 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끊었어요. 구단에서 와서 5억 3천 준다 그러고 제가 이제 많이 양보해서 5억 5천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커피 타임. 계속 커피 마시고 있다가 야 그러면은 서로 양쪽에서 1,000만 원씩만 양보하자. 대신에 그러면은 계약금을 12월 달에 일시불로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4천을 받았어요. 그걸로 차를 사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 빚 갚았어요. 여러분 효자였습니다. 효자. 네. 진짜 효자네요. 저 울 뻔했어.
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야구하면서 잘했다, 고생했다,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강하게 키웠네요. 네, 진짜 대학교 때 전국 랭킹 1위 하면서 국가대표 에이스 하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학교 와서 감독님 만나시면 허리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허리 숙이고 예 감독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계약금 받아가지고 빚 딱 갚고 그날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아들 빚 다 갚았다. 고맙다. 멋있다. 그때 이제 확 기분 좋더라고. 저거 5억 4천이면 죽을 때까지 치킨 가기라뇨. 무슨 치킨을 얼마나 5억 4천치를. 1,000만 원어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개미할기님이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친구의 친구. 이광채 씨 잘 계시나요? 요즘에 뭐 자연 방송한다며. 아, 그럼요. 광채 씨가 원래는 빠른 79예요. 저는 79년 3월이고. 아이, 그럼 뭐. 그러면 근데 뭐,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광채 씨, 용준 씨 하고 근데 이제 먼저 저한테 그냥 친구 하자. 그래서 그때 친구 됐는데 되게 바쁘게 이제 하잖아. 유튜브 활동도 그렇죠, 하고. 예. 요즘엔 자주 못 봤는데 이번에 저 유튜브 하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보고 골프 잘 쳐요. 골프 잘 쳐요? 잘 치지는 못해요. 원래 투수들이 좀 골프 잘 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타자들보다 정교함이 좀 있어가지고. 타자들은 정경이 없나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려들 것 같아요. 프로에서 등번호를 하나만 다셨잖아요, 51번. 그게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51번이었고요. 이치로 선수 따라했어요? 솔직히 좀 있어요. 있어요? 그 영향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 박찬호, 강철민이하고 저하고 서로 61번을 달려고 서로 싸웠어요.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있다가 그날 유니폼 맞추는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유니폼 재더니 100번 61번 딱 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일본 프로야구를 보면서 이치로가 200몇 타석 만에 첫 삼진을 먹었나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상대 투수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삼진 잡으셨나. 그 정도로 일본에서 대단했던 선수인데 100번이 51번이요. 야구 선수로서는 정말 이치로가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때 야구 선수 이치로는 완벽하죠, 사실. 네. 저분한테는 네. 도네이션 받기가 거시기 한데 세상에 엄마지가 손댈 진짜 엄마지가 손대요. 하루에 3만 원 보기 힘들 텐데 내가 3만 원어치 초밥 쏠게. 예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들고 다녔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카드 들고 다니세요? 지금은 체크카드 들고 다녀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예전에 그렇게 막 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 보니까 쓰는 방법을 지금도 약간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도 혼자 살 때는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거니까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근데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카드가 돈 같지가 않은 거죠. 돈은 못 버는데 카드 값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오고 처음에는 돈을 못 버니까 부모님이 대신 지원 좀 해줘.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깨져.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놀러 다니면서 신났죠. 그러니까 한 달 기름값이 막 250만 원씩 나오고. 근데 그때 기름값이 비쌌을 때 2,100원이었나? 표활유 값이. 2,000원. 한참 10년, 그러니까 은퇴하고 바로였었으니까 이게 현금을 쓰면은 주머니 사정이 나오잖아요. 얼마 갖고 나 지금 얼마 있네. 그걸 아는데 카드를 쓰니까 진짜 그게 저한테는 최악이에요. 안 그래도 퍼주는 거 좋아하는데. 연대 가셨잖아요. 국문학과 나오셨어요. 반대 공부. 저도 놀랐어요. 문학의 관심을- 뜻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야구할 때 아까 제가 이치로의 영향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야구를 해보고 싶었. 대학교 졸업할 때 미국에서도 세 군데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국내 선수 다 120만 불 기본 스타트였는데 저는 뭐 60만 불 우리나라에서도 저만큼 준다는데 내가 굳이 왜. 만약에 일본에서 한번 와보라 그랬었으면 그때는 도전할 만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일단은 제가 문과거든요. 그 어문계열로 간 거예요. 입학을 할 때 어문계열로 들어가서 국문학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저는 무조건 일본어 학과를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딱 갔는데 연대 1학과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도 한국말 배워야지. 꿈은 그랬는데 일단 대학 들어갈 때부터 첫 단추부터가 지금 괜찮아요. 그 노구 선수 우지원 씨는 연대 법학과 나. 현대에서 썰 하나 풀어줄 선수 있나요? 조용훈이 와서 여기서 네. 하도 떠들어가지고 보다가 야 저거 다 싹싹 빼놓고 되게 센 척하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용훈이 썰 하나 풀면